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에 관해서 네, 다른 지난번 했을 때는 음, 방송이 약간 홈쇼핑처럼 재미있었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홈쇼핑 방송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 하시는데 이 제품 아이디어가 뭐 요게 딱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도 있지만 불과 한 2, 3년 전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서 똑같은 걸 찾기보다는 이런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 제품으로 같이 융합이 돼서 제품화돼서 나왔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설팅 하시는데 아이템 잡으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의 포인트에 관해서 이제 기존 산업 그 영역이 많이 붕괴가 되고 제품이나 어떤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의미가 있고 제품화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산업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에서 보시는 것들도 보시면 어떤 한 분야의 딱 제품으로 딱 집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됐구나. 어떤 제품이 어떤 것과 결합이 됐는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다 시스템의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차별화 하시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포인트는 아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뭐 같아 보이세요? 무슨 약간 샤워기 같기도 하고 조명 같기도 하죠. 이 제품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네, 지난 거. 네. 자, 이 제품은 물을 달라고 스스로 외치는 식물 수분 알림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지금은 사실 좀 안타깝게 회사 자체가 파산을 해버려서 없어졌어요. 이마트에서도 한창 팔리다가 제품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제품이 계속 나왔다고 하면 화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도 이제 물은 잘 주기는 하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물이 늘 죽어버려서 물이 많아서 죽고 또 어쩔 때는 물이 없어서 죽고 말라서 죽고 이렇게 많이 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화분 몇 개씩 이렇게 키우시다가 실패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마이플라워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 모뉴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모뉴엘 하시면 아마 한동안 꽤 떠들썩했던 회사죠. 중견 기업이었는데 국내 기업이었지만 약간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고 항상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었고 그런데 이제 딱 10년 됐, 2004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고 2014년에 파산이 됐는데 파산 이유가 굉장히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매년 1조 원씩 이렇게 수출이 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장부를 조작해서 보통 한 1년에 한 300억 정도 수출이 됐다고 하면 1조 원으로 부풀려가지고 금융회사에 계속 이렇게 대출을 연장하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많은 그 산업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물린 돈이 많아서 피해를 봤었던 그 모뉴엘 사기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혁신적으로 나와서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는 전자제품 회사였는데 감성을 터치하는 회사로 전자제품 회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기를 소지섭이 광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제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마이플라워는 특별히 이렇게 막 전자기기고 복잡한 전자기기는 아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작은 동전 배터리 아시죠? 그거 하나로 작동이 되는데 그걸 넣으면 보통 한 8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따로 충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이제 키우는 식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3단계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종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QR코드로 자세하게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그 식물의 키우는 방법이나 그 식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몇 단계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끼워서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설정한 다음에 꽂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식물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도 되게 유용한 부분이었고 일단 이렇게 모양도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꽂아만 주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유용한 제품이었는데 이제 물을 줘야 할 때가 되면 여기 끝에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게 되면 줘야 될 때 소리가 울리고 LED로 깜빡깜빡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가 물을 줄 때까지 계속 울리고 계속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밤에는 LED가 깜빡깜빡 하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얘가 수분을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동전으로 뚜껑을 열어서 동전 배터리만 넣으면 작동이 되는 제품이었고, 이렇게 살 때는, 여분의 그 배터리가 같이 들어있고, QR코드가 같이 찍혀있죠. 그래서 QR 읽는, 코드만 읽으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식물에 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고,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펜처럼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꽂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뾰족하게 돼 있는 데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센서고, 여기서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서,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서, 소리도 울려주고, LED로 깜빡깜빡, 표시도 해주는, 그런 센서고요. 만약에 이제 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요. 왜냐면 너무 크면 이게 좀 약간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살짝 들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소리가 약간 작지만 초음파 같은 느낌이 드는 소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센서가 계속 울리고, 깜빡깜빡하고 소리가 울리는데도 물을 주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이제 물 안 주고 방치가 되면 방전이 되거나, 알람이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시 배터리를 넣으면 다시 작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예쁘게 식물마다, 그리고 화분마다 꽂아줘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좀 없어져서 좀 아쉽기는 한 제품이어서, 이와 비슷한 다른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제가 화분을 몇 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화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 이게 아까 3단계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식물 종류에 따라서 1단계는 뭐 15일에서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1단계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의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빈번하게 줘야 되는 거는 2단계. 그리고 일주일마다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되는 물이 잘 마르는 식물 같은 경우는 3단계로 해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이 돼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요? 스타일러라고 돼 있네. 네? 스타일러라고 돼 있어. 아, 네. 지금 이제 약간 뭔가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옷을 걸어두는, 옷을 보관하는, 그런 건가 싶은데, 이거는 매일매일 새 옷처럼 3분 동안만, 해주면, 완성이 되는 스타일러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LG에서 나오는 스타일러라는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동경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은 거의 100만 원?
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제품이죠. 그래서 집에다가 놓으시는 분들은 막 뭐, 안방이나 이런 데 놓지 않으시고, 약간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제품이라서 거실에다가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그 제품을. 공간도 이렇게 아주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구처럼, 그걸 많이 동경을 하는데, 오늘 소개하는 스타일러는 3분이면 완성이 되고 이게 특별히 공간을 어디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나 옷걸이처럼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쓸 때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안 쓸 때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네, 짧아요? 짧아요? 길이가? 쓰지 않을 때는 접어 놓는 거예요. 지금 펴져 있는 거. 네, 펴져 있는 거는 옷 길이만 하죠. 음. 예, 옷 길이만 하고, 안 쓸 때는 작게 접어서 놓는 거고, 이거는 해밀턴 비치의, 이지 스팀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품화돼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네,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영국에서는 어떤 집이나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영국도 날씨가 좋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요즘에 스타일러를 더 원하는 이유가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묻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아이들의 옷이나 아니면 뭐 남편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매일매일 좀 세척하고 싶어 해서 많이 갖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제품이 있으면 뭐 3분 만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되죠. 근데 스타일러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회색 부분 있잖아요. 하단에 빨간색 돼 있는 그 부분에서 스팀이 고온으로 많이 나오고요. 강력한 고온으로 나와서 고압으로 나오면서 옷을 보통 이제 한 번 넣을 때 한 벌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네 벌? 그렇게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네 벌 정도 넣고 한 번에 3분만 돌리면 94% 이상의 살균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살균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땀 냄새 같은 냄새도 탈취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무게는 보통 이게 한 3.6kg 정도 된다고 해요. 밑에 이제 스팀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13kg까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곳에 어디든지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팀도 되고 탈취도 되고 살균도 되고 그다음에 생활 주름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뭐 바지나 옷에 이제 구깃구깃한 부분을 요걸 한번 돌려서 펴줬더니 정말 말끔하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타이머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분만 딱 돌릴 수도 있고 의류에 따라서 조금 더 뭐 돌릴 수도 있는데 2분 적게 돌리는 경우는 2분도 돌리고요. 최대 3분 정도 돌리는데 보통 이제 한 번 사용할 때 18분까지 가능하대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데 18분이면 한 6번 정도는 연속해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벌씩 해서 6번이면 뭐 한꺼번에 24벌은 바지든 윗옷이든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온 가족의 옷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분도 안 걸려서 스팀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약간 보기에 그냥 처음엔 부직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열 그러니까 열도 방지해주고 이게 뜨거운 스팀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방수도 되는 특수 그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에는 바로 열면 물방울이 어느 정도 조금씩 맺힐 수도 있겠지만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방수도 되고 열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게 돼 있고 길이는 보통 이제 아까 길이가 좀 짧다고 물어보셨는데 짧은 게 아니라 1m 50 정도예요. 실제 쫙 폈을 때는 그러니까 짧은 길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줄이면 40cm까지 줄여지니까 굉장히 이제 작게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팀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고압 스팀이 나와서 옷을 다 하고 나면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요거를 꺼내실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밑에 하단 부분에서 고압 스팀이 나오고요. 이렇게 돌려서 손으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회전식 타이머로 돼 있어서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장점은 이거죠. 스타일러하고 뭐 가격 차이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작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어디나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아무데나 밑에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도 넣을 수 있다는 이제 공간 절약이나 이런, 그리고 어디든지 이제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디 갈 때 사용을 할 수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부피가 크겠네. 예, 부피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3.6kg면은 어느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라서 아주 그렇게 힘들지 않고 차 같은 데 뒤에다가 싣고 트렁크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게 정도이고요. 스타일러를 동경하시는 여성분들은 집에서 이제 그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10배 싸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밀턴 비치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 한 100년이 넘었대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개발하고 하다가 모터를 처음에 개발을 하다가 모터에서 이제 모터를 돌리다가 다리미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스팀 다리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기서 응용이 돼서 옷을 이렇게 스타일러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뭔가 수도꼭지가 보이죠? 네, 이거는 목욕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수온 링크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밑에 부분만 그냥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라 여자분들도 뭐 특별히 우리 수도 이런 거 할 때는 남자분들 도움이 필요하고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근데 요거는 그냥 손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 목욕을 하다 보면 왜 목욕물 온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있거나 아기들이 있거나 또는 뭐 동물들, 애견이나 이런 그런 것들, 그런 동물들을 목욕시키거나 샤워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온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럴 때 편리한 링크인데, 자, 보시면 LED 스마트 수온 링크라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온도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꺼져 있죠. LED가 꺼져 있고 물을 틀지 않을 때는, 그리고 물을 틀었을 때만 이렇게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보고 맞춤 온도로 아기들 목욕물이나 아니면 동물들 약간씩 온도가 달라야 되는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물이 나올 때 체크를 해서 샤워하시면 되고, 목욕도 시키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온이 이제 LED로 표시가 돼 있어서 눈에 확연하게 잘 들어오고요. 어디서나. 잘 들어오고, 돌리면서. 예, 돌리면서 편하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렇게 LED로 뭔가 표시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건전지가 들어가거나 전기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전지나 전기 필요 없이 자가 발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이 이동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LED의 전기로. 그 순간에서. 예, 예. LED는 전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따로 건전지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겠죠. 근데 요것도 0.5도씩 온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뭐 1도씩 변하는 게 아니라 0.5도씩이면 굉장히 세밀하게 변하는 거고, 5도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는 80도까지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특별히 공구가 필요 없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밑에 부분만 분리를 하시면 돼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수도꼭지까지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링크 부분만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도구가 필요 없고 너트 볼트만 잘 이렇게 손으로 조절을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 왜 그냥 그런 것들 만드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좀 응용을 해보실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복잡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온도를,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다른 조금 뭔가 필요한 기능을 더 넣으시면 우리
이제 뭐 R&D 정책 자금을 하시거나 이렇게 과제를 하실 때 조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가방이 보이죠? 뭔가 가방이에요. 오늘도 가방을 소개할 텐데 요즘에 가방으로 약간 차별성을 두고 융합시킨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방은 이제 여행용 트렁크잖아요. 요거는 접을 수 있도록 만든 하드 케이스 캐리어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집에도 한 3개 정도의 캐리어가 있는데 창고에다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리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방에다가 놔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불편하죠. 근데 공간을 차지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캐리어는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래 크기의 30%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케이스는 뭔가 조립 제품처럼 보이죠. 안쪽으로 원래 옆에 넣는 부분 안쪽으로 먼저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면 되는 건데 바퀴도 기본 기능에 이제 하드 케이스라는 기능에 충실하게 바퀴도 잘 굴러가도록 360도 굴러가도록 돼 있는 이제 사륜 휠 바퀴예요.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는 바퀴가 세워져 있다가 접으면 납작하게 그 공간 약간 이렇게 안에 움푹 패여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도 들어가요. 그래서 바퀴도 튀어나오지 않고 납작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약간 뭐 우리 가방 접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쉽게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제 디자인한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요거를 아래 위로 밀어준다라는 개념인데 옆을 집어 넣어주고 아래 위로 밀어주면 바퀴까지 그 홈으로 네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자 접는 것과 비슷하죠. 네 그런 개념이고 이렇게 걸어둘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옷걸이 아무 곳에나 걸어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옷걸이처럼 그 손잡이 핸들이 옷걸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옷걸이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고 다니는 그 핸들하고 똑같지만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에 살짝 고리가 생길 수 있도록 안으로 밀면 고리처럼 돼요. 그래서 그걸 걸어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접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딱 10초면 접고 펴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죠. 10초 안에 접고 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접으면 높이가 3인치까지 줄어들어요. 3인치라고 하면 보통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cm, 7.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납작하게 접어져서 아이고 접어져서 보통 이렇게 낮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침대나 테이블 같은 데 있죠. 침대나 책상 밑에, 소파 밑에 이런 작은 공간 있는 데다가 쓱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회사 자체에서 여행 앱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앱을 접속을 하면 이 가방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GPS가 연결이 돼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여행 앱을 통해서 GPS로 이제 위치만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행 가려고 하는 탑승권이나 그 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예약되어 있는 것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고요. 가려고 하는 길까지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앱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캐리어의 기능으로 뭐 단단한 가볍고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돼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재질이잖아요. 항공에서 쓰는 재질이면서 제일 튼튼하다고 하는 그런 재질이라서 그리고 우리 미국 같은 데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TSA 그 보안 자물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왜 그 안에 검색대에서 그걸 자기네가 스스로 열어볼 수 있도록 TSA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반출이 되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TSA 보안 자물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퍼 자체도 완전 방수가 돼 있어서 물이 전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편리한 하드 케이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필요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드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 이 제품 살만할 것 같아요. 요거 한 1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뭐 가볍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쓴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앱도 제공하고 GPS로 위치도 찾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뭔가 머리에다가 뭘 하고 있죠? 요거는 자신의 머리색에다가 맞춰주는 스캔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염색 약을 혼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졌는데 헤어 디자이너들이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보통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이 대략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이나 유행하는 색깔의 제품을 대충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염색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쓰시는, 그러니까 염색을 하실 때 보니까 얼마 전에 잘못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새치머리 염색을 했는데 빨갛게 물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시다가 너무 보기 싫어서 이번엔 갈색으로 염색을 해달라고 해서 갈색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완전 까매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머리 색깔이 왜 그러냐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원래 색깔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색으로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미용실에서는 이제 염색약을 그대로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완전히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이제 염색약을 섞어서 이제 해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일단 본인의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긴 머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색깔이 좀 색깔이 다르거든요. 끝부분하고 윗부분이 다른데 실제 염색을 할 때도 하나의 색깔로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되는데 투톤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길수록.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로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염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원하는 색깔이 만약에 위쪽 색깔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위쪽을 스캔하고 아니면 끝부분에 색깔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스캐너하고 칼라픽이라고 해서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염료를 배합하는 본체가 약간 커피 머신처럼 돼 있어요. 그게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 세트인데 소형 스캐너로 먼저 원하는 색깔을 스캔을 하면 그게 이제 스캔이 돼서 그 정보가 자 장치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스캐너 했던 것이 앞쪽 뒤쪽 이제 디자인인데 앞쪽에 보면 검은색에 이렇게 검은색 부분에 검은색 부분에 이제 뭔가 꽂아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딱 넣으면, 거기서 이제 인식이 돼서, 장착을 하면 인식이 돼서, 우리 색깔, 할 때 맞출 때 보면 CMYK 그 방식으로, 내장된 염색약을 혼합을 해줘요. 그 색깔에 맞춰서 딱 나오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염색 시스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미용실에서는 이제 대충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본인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 제품을 만든 사람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R&D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품으로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커피 머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릇을 놓으면 그 그릇에 염색약이 쭉 원하는 색깔로 섞여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모컨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뭔가 신발이 보이는데요. 자, 신발에서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죠. 요거는 치매 노인이나 미아 방지용 QR 슈즈예요. 미아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품은, 제가 왜 소개를 했냐면, 어떤 업체에서 이제 자기네가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신발이 뭔가 할 만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약간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꼭 이 QR코드에 관해서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QR 슈즈는, 그 창업경진대회를,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상을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발명대회에서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상을 했고, 청년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양한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게 2015년인가 처음에 아이디어상 수상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실종 보호 대상자가 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치매 노인이나 미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내에 생각보다 약 600만 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제품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미아 방지나 치매 노인을 위해서는 뭔가 장치를 찾잖아요. 가족들이 장치를 찾는데 그 장치들이 잃어버리기 쉽고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잃어버리고 나면 그 효용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QR 슈즈는 굉장히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신발에 요 QR 코드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QR 코드만 찍으면 돼요. 특별히 앱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치매 노인이나 어떤 미아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나 이제 노인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가족을 찾아주려면 우리가 손을 붙들고 경찰서나 이런 보호기관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잘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족을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우리는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 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요. 찍으면 여기 가족들의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이제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보호자는 대신에 앱을 설치는 하셔야 돼요.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에다가 기본 연락처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가의 장비나 이런 전자적인 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범죄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고 좀 입력도 편리하게 돼 있어서 빨리 찾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에 그냥 부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발마다 보면 바코드뿐만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다 뭔가 숫자가 써 있어요. 고유의 시리얼 번호가 써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개인 정보가 나온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약간 좀 요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걸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치매 노인이나 미아들의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보호자의 정보가 나오니까 그런 보호자의 정보는 조금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약간 그 부분의 보안은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됐었고 수상도 많이 했고요. 생각보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지만 어렵지 않게 제품화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디자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폴 프랭크 아이들 많이 신는 디자인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뭐 에어워크라든가 그런 유명 디자인의 제품에도 같이 결합이 돼서 판매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제품은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제품은 뭐 의자처럼 생기기도 하고 요거는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자 요거는 뭘까요? 자 요거는 어떤 기계인데 밀지 않아도 졸졸 따라다니는 자율주행 전동식 쇼핑카트입니다. 요거 이마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마트에서 실제로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어제부터 이제 20일 동안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실제 하남에서 어디냐면 하남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죠. 거기 스타필드 안에 있는 거기서 이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뭔가 보완을 하겠다고 한 스마트 쇼핑 카트인데요. 부피가 굉장히 좀 커 보이기는 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자 이마트 자 이마트에서 만든 건데
그 특정 고객을 이제 자동으로 정해진 거리만큼 계속 따라다니는 자동 팔로잉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약간 지난달에는 유모차가 따라다니는 걸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걸 소개를 해 드렸죠. 근데 요거는 카트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정해진 고객을 쫓아다니는 거고요. 요거는 상품 검색이나 그다음에 할인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매장에 있는 어떤 안내 기능이 여기 액정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뜨게 돼 있어서 요걸 보면서 뭐 할인하는 제품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카트이다 보니까 상품을 이제 원하는 걸 실으면 거기에 상품 무게가 자동으로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은 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바로바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게 표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딜 통과하냐면 계산대를 그냥 통과를 해요. 왜냐면 우리 그 신세계나 이마트에서 이제 그 페이가 있잖아요. SSG 페이라고 거기서 자동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게 달고 바코드를 인식해서 계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로 이제 자동 결제가 돼서 기다리지 않고 우리 마트에 가서 보면 어떤 날은 이제 특히 주말 같은 데는 사람이 많아서 그 계산하는 데만 줄 서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간 낭비 없이 이제 바로 통과해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물건을 다 계산을 해서 주차장까지 이제 가게 되면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곳까지 주차 위치를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디에 했는지 기억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도 이제 이 스마트 카트가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을 다 싣고 나면 주차장에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원래 있던 카트 수거 장소로 우리 보통은 카트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카트 수거 장소로 알아서 복귀를 해주고 충전도 알아서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카트인데 이제 이런 게 많이 마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마트에서는 일단 그 아마존이나 이런 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뭔가 이제 감성적인 쇼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카트에 적용이 됐지만 몇 년 전부터 다른 쪽에도 많이 유사한 기계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예스24 그 매장에 있는데 거기서 고객들이 이제 다 읽은 책을 그 기계는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트레이에 일정 그 무게가 감지가 되면 그 무게에서 이제 더 이상 실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로 회수를 해줘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이동하지 않아도 이동을 해주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기계가 이제 유사한 기계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아이레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고카트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거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보다 이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에서 적용이 됐는데 캠퍼스 내에 보면 이제 우편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포 이런 배달하는 부분 그리고 구내 식당에서도 식자재 같은 거 사람들이 다 일일이 날랐잖아요. 그런 부분도 얘가 자동으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을지대병원인가 거기서 환자의 약을 나눠주는 왜 기존의 간호사들이 이제 다 무슨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환자식 나눠주는 것들도 다 밀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젠 자동으로 식사도 배달해주고 그다음에 약도 배달해주는 그런 수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올해 초에 2월인가 중국에서도 이런 카트가 개발이 돼서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개발된 제품은 결제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결제까지도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제 앞서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마트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됐는데 이마트도 원래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지만 많이 변신을 추구하고 융합을 많이 추구를 해서 유통산업의 트렌드도 분석은 하지만 유통산업에 IT를 같이 결합을 하자라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뭐 고객이 구매를 하는 상품들을 AI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무인 판매 시스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약간 쇼핑에 관한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좀 바꾸려는 목적으로 IT를 많이 도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게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좀 불편함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너도나도 발에 걸리고 뭐 카트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이 자율주행 카트가 오히려 그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가정에서는 카트에 아이들을 짐처럼 편리하게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앉혀가지고 다니는데 이 카트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태우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마트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다닐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물론 마트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이 카트에 내가 사려는 제품들을 다 입력을 하면, 내가 뭐뭐뭐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 위치를 알려줘서 그대로 사람이 가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딱 가서 사고 싶은 물건만 빨리 사서 나오고 싶어 하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쇼핑하는 거 좋아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고 나와서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카트 요 전동 카트 스마트 카트에 내가 사고 싶은 부분만 다 딱딱딱 입력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 그 위치로 가줘서 내가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마트에 헤집고 다닐 필요도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충동적으로 이게 필요치 않은 것들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매출을 더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발이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자분들 입장에서 쇼핑할 때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좀 이상하게 돼 있군요. 자, 요거는 사실 옷걸이 모양이에요. 옷걸이 모양인데 옷걸이 겸용 휴대용 의류 드라이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개발할 것 많이 쓸 것 같은데 와우카라고 하는 제품인데 실제로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요거는 휴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장이나 이렇게 다닐 때 남자분들이 트렁크 가지고 양복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양복을 입기도 하고 하지만, 뭐, 미팅에 참석하고 이제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서 하루 숙박을 하고 또 미팅에 가다 보면 옷이 막 구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음, 비가 올 때면 옷이 많이 구겨지기도 하지만 눅눅하게 냄새가 나잖아요. 이 제품은 원래는 옷걸이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꽂기만 하면 되게 편리하게 돼 있는데 옷걸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옷을 걸어두면, 앞쪽에서 그리고 옆쪽에서 바람이 나와요. 요 밑에 보시면 이미지에 송풍구가 앞쪽에 있고 옆에도 있죠. 그래서 얘가 듀얼 모드로 돼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찬바람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더운 바람이 나오게 해서 드라이처럼 빨리 말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냄새 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 옷을 빨리 말려서 그 다음에 옷에 이제 박테리아 같은 거 세균 같은 게 살지 못하도록 세균 차단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뜨겁게 계속 말리고 있을 때 따뜻한 걸로 이제 설정을 해놔도 3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콜드 모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옷이 거의 마른 상태에서 계속 뜨거운 바람으로 해주면 박테리아가 다시 생길 수가 있대요. 근데 찬 걸로 전환을 해서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요거 아이고 이미지가 없어졌네. 요거 옆에 끼우는 게 있어서 그걸 끼우면
건전지 아니에요. 건전지 아니고 요거는 옆에 보시면 선이 보이시죠?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전원을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트렁크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정말 작게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꽂기만 하면 양 옆에 꽂고 그 다음에 그럼 옷이 마를 수 있고 옆에 있는 걸 다시 빼고 이렇게 호스 같은 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스 같은 걸 양 옆으로 꽂으면 신발도 신발이 그러니까 비 오거나 이럴 때, 눈 오거나 이럴 때 신발도 말릴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어서 좀 편리하게 돼 있고요. 이거 5kg까지 걸 수 있대요. 많이 걸 수 있죠. 무겁게. 뭐 무거운 코트 같은 것도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쪽 날개를 통해서 바람이 불면 이제 그걸로 물기가 말려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요게 옷 말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있는 집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요거 트렁크 한쪽에 넣어가지고 가시면 아기들 급히 이제 일회용 기저귀 말고 그냥 기저귀 쓰시는 분들이나 옷이 젖었을 경우 여분의 옷이 없을 때는 빨리 세탁을 해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유용한, 옆에 보시면 아기가 보이시나요? 아기가 옷에 걸려 있죠. 네, 저렇게 아기들 옷도 말릴 수 있고 기저귀나 이런 것도 말릴 수 있고 이제 다용도로 이제 활용을 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PCT 세라믹 가열 기술이라는 걸 사용해서 되게 안전하게 옷이 뜨거운 바람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네,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세 가지 안전장치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고온의 저항 재료로 돼 있어서 뭐 3시간 동안 계속 틀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뭔가 불이 나거나 이러지 않도록 고온의 저항 재료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마이크로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능형 온도 제어 시스템 회로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온도를 얘가 자동으로 아까 왜 뜨거운 걸 3시간 사용을 했으면 자동으로 찬 모드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좀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융합 제품들을 뭐 시간이 이제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2, 3년 된 제품일지라도 좀 제품화가 실제로 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에서 그쳐서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한 제품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서 같이 이제 기업들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아이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소개를 드릴 한다는 수 거예요?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